살아오면서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맞이할 확률이 높았고, 특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인생의 말년에 불행하게 엔딩을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인생 승진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왜 벌고 싶은가요? 혹시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거나 좋은 집에 살게 되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에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실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가족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를 목표로 달려가다 보면 그 끝에는 무조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불편한 사실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신 분을 환자분으로 만나 뵙게 된다는 거예요. 흔히 조물주의에 건물주라 불리는 분들까지 말이죠.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하신 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시길래 불행감과 힘듦을 느끼셨을까요? 저와 말씀 나누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외로움이 주 문제이셨었고, 또 일부는 자녀와의 갈등이 주 문제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여정이 100% 행복으로 결론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했음에도 불행해진다면 인생의 행복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행히 제 뇌피셜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뇌피셜도 아닌 하버드 대학교에서 위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100년 가까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행복을 위한 명확한 조건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만 갖춘다면 노후의 행복이 보장된다는데 그 조건이 과연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 빠르게 알아보자고요. 자, 이게 어떤 연구냐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하버드 졸업생들, 두 번째로는 중산층 여성분들 중에 IQ가 좋은 분들, 세 번째로는 달동네 출신 분들, 연구 대상자분들을 이렇게 세 집단으로 분류해서 자그마치 72년간 계속 관찰했습니다. 좀 집요하죠. 20대 초반부터 그들의 노년까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년에 그분들이 행복감을 느끼시는지 관찰하고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행복한 삶에 공식이 있다는 거였어요. 살아오면서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해피엔딩을 맞이할 확률이 높았고, 특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인생의 말년에 불행하게 엔딩을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이거 뭔가 약 파는 느낌인가요? 행복을 원한다면 인생에서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총 7가지 요소인데요. 그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지속적인 교육과 공부를 하고 있느냐. 세 번째,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네 번째, 알코올 중독의 경험이 평생 없느냐. 다섯 번째, 46세 이전에 흡연을 중단하고 금연을 하고 있느냐. 여섯 번째,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일곱 번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느냐입니다.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너무 뻔해 보여서 김이 빠지셨을까요? 그런데 50대에 이르러서 이 7가지 중 5개에서 6가지 조건을 충족했던 사람들 중 단 7.5%만 불행하고 병약한 결말을 맞이하였고, 반대로 50대의 위 조건 중에 3가지 미만의 조건만 갖추었던 사람 중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각각의 요소들이 뻔해 보이실까요? 자, 근데 뭐든지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죠?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납득하시고 숨은 의미를 발견하실 거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조금 더 가보자고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느냐. 방어 기제, 듣자마자 뭔가 졸리고 영상 끄고 싶다, 그쵸?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내가 해당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방어 기제는 내가 힘들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느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어 기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와 성숙한 방어 기제인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초딩이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 대 성숙한 어른이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의 느낌이랄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중요한 시험을 망쳐서 자격시험에 낙방하게 된 사람 A, B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A는
낙방 결과를 확인하고 윗집이 너무 쿵쿵거려서 공부에 집중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부글부글 났어요. 그래서 결국 윗집을 찾아가서 당신네들 때문에 내가 시험에 떨어졌잖아 하고 화를 냈다면 딱 봐도 미성숙하죠. 이것은 남 탓을 하는 투사라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발휘된 거예요. 근데 저희도 남 탓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남 탓할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B는 시험에 떨어진 것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학원 운영이 어려우니 내가 학원에 1년 용돈을 더 줘야겠네 라고 농을 던지면서 그 상황을 웃음으로 넘겼다. 이분은 유머라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한 거예요. 연구에서 말한 행복의 조건인 성숙한 방어 기제가 중요하다는 말은 개인에게 벌어진 고통의 양보다는 그 사람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공부, 결국 공부 잘하는 놈이 행복하다라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대학교를 나왔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반에 걸쳐 공부를 지속하는 것이 인내심의 향상과 지속적인 자기관리를 도와줘서 결국은 행복의 꼴을 달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현재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니 조건을 이미 하나 달성하신 거네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의 유무. 나는 결혼 생각 없는데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제 채널에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에 대한 투표를 했었었는데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한 33%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 항목은 꼭 결혼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친근한 인간관계를 의미한다고 넓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와 정서적인 유대를 안정적으로 겪고 있느냐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였으며 아무리 경제적인 여유가 있더라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의 어려움은 개인의 행복도를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네 번째, 행복하지 않은 채 삶을 마감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알코올 중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뵌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분들 중 불행감을 느끼신 분들 중에 모두는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 좀 빡센데 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술을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알코올 중독에 해당할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까요? 30초 만에 내가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알코올 중독은 쉽게 말하면 내가 금단 증상이 있으면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실 위험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단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아서 자꾸 술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술을 먹은 다음날 뭔가 찌뿌둥하고 불쾌해지거나 뭔가 불편해서 아침에 자꾸 해장술을 찾게 되는지. 세 번째는 술을 먹고 술을 먹지 않은 다음날부터 손에 땀이 많이 나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술을 다시 마시면 손떨림이 다시 멈추거나 손발의 땀이 사라지는지.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시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알코올 중독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독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집에서 혼술을 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혼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시더라도 망했다고 절망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이 튼튼하면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나머지 요건들이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50살 이전에 금연을 했는지,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체중의 유지를 하고 있는지. 노후에 건강이 유지되어야 노후에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7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와 같은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요소라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연구에서 이야기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금연, 운동을 통한 건강한 몸을 바탕으로 내 주위의 가족, 그리고 친구,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어제도 아들이 놀자고 하는데 바쁘다고 놀아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제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친구, 동료들과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들, 놀자!